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는 경제신문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권진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주말 잘 쉬셨죠? 네, 잘 쉬었습니다. 오늘도 볼만한 이슈가 참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렇죠? 기사는 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로스 상무장관이요. 화웨이 미국 판매 허가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5월에 화웨이 그리고 계열사까지 거래 금지 목록에 지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달 중에 이 미중 무역 합의 가능성이 낙관적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화웨이에 대해서 판매 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도 전해지고 있는 게 RFHIC 오늘 강한 상승세로 시작이 됐죠. 관련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하고요. 분석도 함께 해주실까요? 자, 우선은 이 내용은 뭐다?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잡음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를 미국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뭐 화해하면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RFHIC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런 이슈고요. 뭐 LG텔레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RFHIC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5G 관련된 주식들이 좀 상당폭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 한 달간 정도 쉬었던 것 같다라는 거 아니야? 한 2, 3주 정도는 최근에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 정말 힘들었던 시장이었는데 나 혼자 나홀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좋았던 게 바로 이 5G 관련된 주식인데 거기 대표적인 주자로 어떻게 보면 RFHIC가 열심히 나서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금요일 날 상당히 긍정적으로 5G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쪽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오늘은 살짝 좀 운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다시 올라올 확률이 좀 커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당분간 이 박스 유지가 됐었죠. 뭐 35,000원이 저점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48,000원 이 고점 라인까지 분명히 한번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에서 이 화웨이 쪽의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이 RFHIC니까요. 그를 중심으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5,000원 하단 잡아주셨네요. 이렇게 5G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릴 때 함께 움직이는 게 5G 확장이 되면 네네. 폰 관련 부품주도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함께 맞물려 있거든요. 다음 기사 확인을 해보실까요? 그 가운데 BH가 폰 부품 업중에서 최선호주다라는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 5G 시장이 확산이 되면서 이 핸드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관련 폰 부품 업종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애플, 삼성전자에 탑재하는 FPCB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출하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뭐 목표 주가를 줄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달 만에 주가는 한 35% 가량의 상승세.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랐으니까 여기서 플러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주가 보면 단기간에도 급등에 따른 그렇죠. 피로감이 조금 없지 쌓이고 않은 있죠. 모습이거든요. 네. BH 어떻게? 우선은 예. 소리 소문 없이 정말 많이 올라와 올랐어요.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쪽 라인들 관련해서 뭐 이런 뭐 원형 IPS나 뭐 BH 이런 관련된 주식들 다 잘 움직이고 있고요. FPCB 라인들도 정말 잘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대표적인 주식이 바로 BH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주가 흐름은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을 살짝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양인 것 같고요. 우선은 좀 지켜줘야 될 라인이 어디냐면 22,800원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기가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24,500원을 뚫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신규로 가실 분들은 이 라인들 22,800원 라인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저는 신규로 보신다면 24,500원이 뚫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정고점이 뚫리면 가자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보유자들은 22,800원이 보유가 되면 계속해서 보유가 된다. 근데 이게
하락해버리면 아 이제는 수익 실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발바이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굳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내고 계신데 팔 이유는 없다라는 네. 쪽으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 휴대폰 부품 업종 중에서 김건희 차장의 최선 수준은 뭐라고 보세요? 아, 우선 저는 뭐 BH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좋게 보고 있고 실제로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고가가 달리고 있죠? 네, 원익 계속해서 IPS. 잘 예.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그쪽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크게 오르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익 네. IPS까지요. 시장이 거의 뭐 BH.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휴대폰 부품 업종 관심권에 두고 살펴볼 만한 섹터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실적이 우울했는데 내년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묶여있는 게 LG그룹주요. 이거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실적, 2011년 이후에 영업이익이요. 최악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LG그룹 다 통합해서요. 특히 LG디스플레이 쪽에서 대규모 적자 났죠. LG화학 쪽에서 영업이익이 축소됐죠. 이 영향이 컸다라는 분석인데요. 다행히 내년부터는 이 디스플레이 쪽이 실적을 끌고 갈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4분기까지 안 좋다라는 코멘트도 있더라고요. 어떤 평가세요? 아, 뭐 LG 디스플레이 뭐 좀 많이 속상합니다. 진짜 정말 속상해요. 잘 나갔던 회사였는데 LCD 라인이 뭐 중국 쪽에 이제 따라 붙어지면서 좀 망가졌죠. 그리고 빨리 전환이 되면서 OLED 쪽으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졌고 실제로 OLED 수요가 막 많아졌으면 빨리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중간한 시기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은 그렇습니다. 미래를 보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다 보니까 4분기까지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내년은 좀 좋아질 것 같아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은 좀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좀 더 천천히 움직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움직인다면 LG 화학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좀 경기가 좋아지면 분명히 화학주, 철강주 이런 산업재 관련된 주식들이 정말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좋지 않죠, 사실은. 예. 근데 4분기까지도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내년이 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전기차에 대한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LG그룹에서 지금 현재 가장 밀고 있는 건 어딜까요? 바로 LG화학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LG화학, LG전자 이 투톱이 열심히 달려줘야지 LG그룹이 달리는 거지. LG 디스플레이가 막 달린다고 해서 과연 LG그룹이 다 달린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LG화학 쪽 지금 그냥 사놓으면 돈 잃지 않을 것 같다.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냥 오늘이라도 사. 네, 오늘 그냥 사놓고 그냥 예. 30만 원 초반대에서 그냥 사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모르겠다라고요. 그냥 여행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한 20% 정도만 목표로 수익으로 잡고 한 37만 원, 뭐 38만 원 가서 그냥 팔고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면 좀 편한 이런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적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그룹 내에서는 LG화학 지금도 접근 가능해 볼만하다라는 투자 아이디어 좀 챙겨봤습니다. 한번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네. 하고요. 2차 전지 쪽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내용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롯데 정보통신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이 롯데리츠가 지난주에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혜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라고 따졌을 때 롯데정보통신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리츠 상장으로 인해서 자금이 유입된 이것으로 롯데 그룹 내의 IT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 시스템 통합 쪽 SI 업체로 수혜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롯데정보통신만 SI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매수로 아주 커버리지를 개시했더라고요. 4분기 영업이익 189억 원으로 바로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 140%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올해보단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세요? 뭐 우선은 좀 긍정적인 이런 이슈죠. 실제 SI 업체들이 시작을 할 때는 엄청나게 좀 곽광을 받아 이거 무조건 되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가의 측면에 보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삼성그룹도 그렇고 삼성도 예. 그렇고 SK그룹도 그렇고 거기에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하나씩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움직일 때 같이 다 와 가자라는 생각을 분위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시금 결국은 이쪽 라인으로 열심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에 가고 있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이쪽 라인으로 계속해서 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이쪽 라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삼성 계속해서 이쪽 라인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SK 마찬가지 그리고 포스코 라인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는 거의 하나씩은 다 이런 SI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쪽 라인들 업체들 결국 롯데에서 뭐 한다면 어디서 하겠어요? 결국은 다 이 롯데정보통신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어떻게 보면 모기업이 있다면 뭐 매번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 가족 주지 그럼 다른 사람 주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롯데그룹 이커머스 업그레이드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에 대한 수혜 기대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요. 롯데정보통신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롯데쇼핑이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롯데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지점 10개를 리츠 쪽으로 매각을 한 거라서요. 그렇죠. 어떤 평가세요? 자, 롯데쇼핑은 사실은 롯데그룹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런 존재였으나 지금 현재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안 되고 있는 확률이 엄청 많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물론 매각이 된다고 해서 예전에는 점포를 막 늘리면서 매출을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롯데쇼핑이 커가야 될 때는 어디다 결국은 이런 온라인 쪽을 계속해서 커버리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만 롯데쇼핑은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별 재미는 없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이제 4차 혁명 시대이기도 하고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에서 놀자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김건진 차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